희망적인 태도보다 기분을 좋게 하는 습관은 없다. 무엇을 하든 어떤 사람이 되든 항상 좋은 일이 생기리라고 기대하라. 희망을 품고 낙관적인 태도를 지니면 성장하고 능력을 키워나갈 수 있다. 안녕하세요. 나의 소리책 갈피 소리내어 읽다입니다. 얼마 전 조셉 머피 잠재의식의 고전 시리즈 중 첫 번째 책인 조셉 머피 부의 초월자 소개해 드렸는데요. 부의 초월자에 이어 성공의 연금술이 출간됐습니다. 조셉 머피 시리즈는 총 5권으로 성공의 연금술이 두 번째 책인데요. 이 책에는 성공과 잠재의식에 관한 조셉 머피의 모든 지식과 통찰이 총망라되어 있습니다. 목표 설정과 자신감 향상, 두려움을 마주하는 법 등 성공에 대한 자기 확신의 힘을 극대화하는 방법을 알려주고 있고요. 또 위기를 극복하는 법, 세계 1% 부자이자 리더들은 잠재의식을 통해 어떻게 최고가 될 수 있었는지, 잠재의식을 지혜롭게 다루는 법 등을 자세히 소개하고 있습니다. 무언가를 할 수 있다는 자기 확신에는 엄청난 힘이 있습니다. 자신의 능력을 굳게 믿는 사람은 자신을 의심하거나 미래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나의 생각과 말이 반복되면 믿음이 되고 이 믿음은 잠재의식에 새겨져 나를 움직입니다. 결국 내가 믿는 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럼 지금부터 조셉 머피 성공의 연금술 내용의 일부를 읽어드립니다. 이 책은 1부와 2부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오늘 읽어드릴 내용은 1부 자기 확신의 힘으로 성공을 극대화하라 중에서 골라봤습니다. 들어보세요. 꿈을 목표로, 소망을 결심으로 만들어라. 성공한 사람들은 하나같이 목표를 가지고 시작한다. 목표를 세우고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는 건 성공을 향한 긴 여정의 첫걸음이다. 목적지와 목적지에 도달하는 방법을 알면 시간과 에너지, 감정을 집중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 올바른 길 위에서 시작할 수 있다. 배의 조정키가 망가졌다고 치자. 배는 항구에 계속 정박해 있을 수도 있고 연기를 내뿜으며 항해를 할 수도 있다. 하지만 우연히 항구를 발견하지 않는 이상 어떤 곳에도 도착하지 못한다. 안전해 보이는 곳에 잠시 배를 세울 수 있으나 화물을 내리기에는 사람이나 기후, 조건이 적합하지 않을 수 있다. 배는 화물을 적절하게 내릴 수 있고 싣고 온 화물이 필요에 맞게 사용될 수 있는 항구로 가야 한다. 햇빛 아래, 때론 바람과 폭풍, 안개를 뚫으며 항구를 향해 계속해서 항해해야 한다. 성공하고자 하는 사람도 마찬가지다. 인생의 바다에서 무작정 표류할 것이 아니라 내가 가고자 하는 항구만 보고 가라. 바다가 고요할 때도 풍랑이 몰아칠 때도 항로를 계속 유지해야 한다. 바람과 폭풍을 정면으로 뚫고 나가야 할 때도 있을 것이다. 실망이나 반대라는 안개가 껴있을 때도 항로가 바뀌어선 안 된다. 안타깝게도 꿈을 꾸는 사람 중에는 꿈을 실현하지 못하고 몽상가로 남는 사람이 너무나 많다. 그들이 꾼 꿈은 여전히 꿈으로만 남아있다. 하지만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꿈을 목표로 전환해야 한다. 그러면 꿈은 환상이 아니라 성공의 로드맵을 위한 목표가 된다. 꿈을 이루기 위해선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겠다는 결단력이 필요하다. 잠재의식에는 꿈이 이루어지길 기대하고 포부를 실현해 현실이 되도록 믿게 만드는 힘이 있다.
미래의 아름다운 집에서 화목한 가정을 꾸리고 성공적인 커리어를 가지는 등 좋은 일만 생기고 번영하며 행복하리라고 기대하는 습관은 인생에서 가장 좋은 자본이다. 언제나 이상향을 표현하기 위해 노력한다면 잠재의식이 반응해서 삶에서 원하던 것들을 마련해 준다. 몸이 튼튼해지고 성격이 고귀해지며 성공하게 된다. 이러한 결과를 가능한 생생하게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면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꿈을 이룰 확률이 높다. 소망이 결심으로 변할 때 잠재의식은 일을 시작한다. 소망이 꿈을 이루겠다는 단호한 결심과 맞물릴 때 창조력이 깨어나는 것이다. 바라고 갈망하고 노력해야만 결과물을 도출할 수 있다. 특정한 방법으로 나를 발전시키고 싶다면 나에게 있었으면 하는 자질을 최대한 생생하고 집요하게 마음속에서 그려라. 최고로 이상적인 포부를 품어야 한다. 목표가 이루어지는 기운을 느낄 때까지 또는 목표가 이루어질 때까지 쉬지 않고 마음속에서 이미지를 그려야 한다. 나는 이기고 정복하고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 태어났다. 그러므로 일이나 대인관계 등 삶의 여러 방면에서 성공을 거두어야 한다. 잠재의식에 명확한 지시를 내릴수록 잠재의식은 더 많은 도움을 준다. 선원들이 가판이 선장의 명령을 따라 엔진을 조작하고 선박을 조종하는 것처럼 마음은 나의 명령에 반응한다. 선장이 명료하고 확실하게 명령을 내린다면 선원들은 선장이 원하는 대로 배의 방향을 바꾸거나 속도를 높일 것이다. 하지만 선장으로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확실히 모른다면 함선은 계획 없이 바다를 표류할 것이다. 잠재의식도 마찬가지다. 잠재의식에 불분명한 메시지를 보내면 목적지 없이 이곳저곳을 떠돌 것이다. 그러므로 잠재의식에 원하는 걸 정확히 말해야 한다. 명확한 지시를 내려 목표를 달성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해야 한다. 진정한 소망이 무엇인지 알게 되면 잠재의식은 어김없이 그 소망을 향해 나아간다. 단, 진정으로 열렬하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흔들리지 않아야 한다. 그러면 모순되고 상반된 소원들과 마음속을 스쳐 지나가는 공상들이 아무런 위력도 발휘하지 못할 것이다. 이러한 방식을 따를 때 우리는 긍정적으로 사고하며 목표를 이룰 수 있다. 생각은 자석 같아서 자신과 비슷한 성질의 것을 끌어들인다. 만약 마음이 가난과 질병에 머물러 있다면 가난해지고 병에 걸리게 된다. 마음가짐은 일종의 패턴으로 삶에 녹아있기에 마음속에 품은 생각과 정반대의 결과가 나올 이유가 없다. 같은 원리로 목표는 먼저 마음속에서 성취해야 달성할 수 있다. 실패하리라는 공포와 목표에 대한 두려움, 창피를 당할지도 모른다는 걱정 때문에 많은 사람은 자신이 정말로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한다. 이러한 생각은 활력을 저하시키고 능력을 마비시킨다. 걱정과 불안에 휩싸이면 성공하는 데 필요한 창의적인 활동을 할 수 없게 된다. 낙관적으로 생각하라. 모든 걸 건설적으로 바라보는 습관을 들여라. 희망적으로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바라보라. 의심과 불확실성을 가지고 삶을 바라보는 것을 자제하라. 가장 좋은 일이 일어나고 정의가 승리할 거라 생각하는 습관을 들여라. 진리가 오류를 이기고 조화와 건강을 실제로 누리고 있으며 불화와 질병이 일시적으로 사라질 수 있다는 믿음을 가져라. 이게 바로 궁극적으로 세상을 바꿀 낙관주의자의 태도다. 성공하고 싶다면 자존감부터 다져라. 자신을 실패자라고 생각하고 상상하면 실패할 것이다. 성공을 생각하라.
나는 성공하고 이기기 위해 이 세상에 왔다. 성공하고 행복하며 자유로운 모습을 상상해 보면 정말 그렇게 될 것이다. 내가 현재 의식에서 생각하고 느끼는 건 잠재의식에 새겨져 경험으로 발현된다. 이것이 마음의 법칙이다. 마음의 법칙은 불변하고 시대를 초월하며 한결같다. 확신을 가지면 모든 장애물을 이겨낼 수 있다. 자기 자신을 좋게 느끼는 것. 자존감을 가장 잘 정의한 문장이다.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은 자신이 하는 대부분의 일에서 성공할 가능성이 크다고 믿는다. 그들은 자기 자신을 존중하는 동시에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존중한다는 걸 알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이들이 매사에 낙천적이고 활기차며 언제나 얼굴에 미소를 짓고 있다는 건 아니다. 평범한 사람들처럼 기분이 안 좋은 날도 있고 일이 자꾸 꼬이는 날도 있다. 그러나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은 이런 상황을 받아들이고 절대 압도되지 않는다. 자존감은 자신감을 구성하는 한 부분이다. 내가 내린 결정이 좋다고 믿기 전에 먼저 나 자신을 믿고 진정으로 나는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믿어야 한다. 자존감이 없다면 어떻게 내가 내린 결정이 가치 있다고 자신할 수 있겠는가? 그렇다면 왜 사람들은 자신감이 부족한 걸까? 한 가지 일반적인 이유를 들자면 유년 시절에 실패한 경험이 있어 그와 비슷한 일이 다시 일어날까 두렵기 때문이다. 또 다른 이유는 다른 사람들에게서 비롯된다. 선생님들이나 부모들은 학생이나 자녀가 자신이 원하는 학업 성적을 올리지 못하면 열등감을 느끼게 만든다. 성공을 맛본 사람도 실패가 뒤따를 때가 있지만 모든 것은 마음먹기에 달려있다. 실패하리라는 생각이 마음을 지배하면 자신감이 부족해지고 모든 일이 잘 풀리지 않는다. 자기 자신에 대한 인식과 느낌을 바꾸는 열쇠는 잠재의식에 있기에 자신감을 키우려면 잠재의식에서 출발해야 한다. 잠재의식에 도달하는 유일한 방법은 현재의식을 통하는 것이다. 현재의식을 지배하는 생각이 잠재의식을 통제한다. 잠재의식은 두 가지 모순되는 명제 중 더 강력한 것을 받아들인다. 자신감이 넘쳤으면 좋겠지만 자신감을 높이는 건 불가능해.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고 기도하고 모든 의지력을 사용했는데도 말이야. 라고 말하지 않는가? 부정적인 생각을 고치지 않는다면 아무리 노력해도 소용이 없다. 어떤 사람들은 의지력을 발휘해서 방법을 바꾸려고 한다. 하지만 의지력을 써서 잠재의식이 생각을 받아들이도록 강요해서는 안 된다. 이런 시도는 실패할 수밖에 없으며 기대했던 것과는 정반대의 결과를 가져온다. 왜 그럴까? 의지력은 너무나 공공연한 시도다. 의지력에 집중하면 잠재의식에서는 내가 극복하려는 행동이 강화되기만 한다. 예를 들어 흡연자가 의지력을 이용하여 담배를 끊으려고 한다고 치자. 나는 담배를 피우지 않을 거야 라고 계속 되뇌면 잠재의식은 담배를 피우는 행위에 초점을 맞춘다. 반면 깨끗하고 신선한 공기를 마시는 등 금연의 이점을 누리고 자유로움과 즐거움에 집중한다면 잠재의식은 이에 반응한다. 부정적인 생각을 긍정적인 생각으로 대체하면 잠재의식 속에서 긍정적인 생각만이 오롯이 남는다. 의지력은 부정적인 생각을 강화하기만 하므로 자신이 원하는 최고의 결과를 얻으려면 잠재의식에서 부정적인 생각부터 최우선적으로 제거해야 한다. 성공할 때마다 자존감은 커진다. 잠재의식에는 힘이 있으며 그 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걸 믿는다면
또 행동으로 잠재의식의 힘을 증명했다면 실패를 마주할 때마다 도리어 자존감은 높아질 것이다. 생각이 나를 만들고 마음속에서 그린 나에 대한 이미지가 곧 내가 된다. 자존감과 자신감은 자신에 대한 이미지를 거울처럼 비춘다. 긍정적인 자아상을 강력하게 유지한다면 행복하고 성공한 사람이 될 것이다. 아무리 어려운 장애물일지라도 뛰어넘을 수 있고 스스로 설정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사람이 될 것이다. 가장 필요한 것은 당신과 당신이 하는 일, 그리고 궁극적인 운명을 믿는 것이다. 나에게 진정한 자아가 있으며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믿음이 동반될 때 자립심과 자신감이 가장 크게 표출된다. 지금 내가 가지고 싶은 것을 모두 가질 수 있다고 믿어라. 믿는 대로 이루어진다. 맞는지 확인한 다음 행하라 라는 말이 있다. 그 어떤 것도 마음을 움직이거나 신념을 흔들지 못하게 하고 이런 태도가 마음가짐의 일부가 되게 하라. 믿는 대로 이루어진다는 태도를 가진다면 나는 인생에서 성공할 수 있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 심리학자들은 우리 모두가 자기 인생의 대본을 쓰고 있다고 말한다. 긍정적인 인생의 대본을 쓰는 사람도 있고 부정적인 인생의 대본을 쓰는 사람도 있다. 나 자신을 행복한 모습으로 그리는 사람도 있고 공경에 처한 모습으로 그리는 사람도 있다. 긍정적인 태도와 자존감이 반영되는 대본도 있고 부정적인 태도와 자기 혐오가 서려 있는 대본도 있다. 커리어 초기에 실패를 경험한 사람들은 자존감과 자신감이 떨어지기 마련이다. 인생 초반에 실패를 겪은 사람은 실패했던 경험이 남들보다 크게 와닿기에 무의식적으로 실패하는 인생의 대본을 쓴다. 그래서 믿음을 새롭게 하지 않는 이상 다시 실패하게 된다. 실패하는 대본을 썼다면 실패가 내 생각과 행동을 지배할 것이다. 항상 자신을 실패자로 간주한다면 실패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대본을 다시 쓰지 않으면 평생 실패하고 불행을 겪게 된다. 성공한 사람 대부분은 성공하는 유전자를 타고나서 성공하는 게 아니다. 위인들의 삶에는 빈곤과 우울증을 극복하고 목표를 이루기 위해 장애물을 뛰어넘었다는 이야기가 빠지지 않는다. 그들은 정신적 대본을 다시 써서 부정적인 자아상을 긍정적인 자아상으로 모두 바꾸었다. 그런 다음 마음을 굳게 먹고 목표를 이루기 위해 헌신하며 노력했다. 그러다 보니 자신이 쓴 대본대로 성공을 거두기 시작했다. 인생의 수렁에 나 자신을 가두려 하는 대본을 충분히 다시 쓸 수 있다. 헌신과 끝없는 노력이 필요하지만 수렁에서 벗어나고 싶다면 반드시 대본을 다시 써야 한다. 대본을 다시 쓰기 위해서는 따라야 할 몇 가지 단계가 있다. 1. 나 자신을 사랑하라. 내가 나를 진정으로 존중하지 않는 한 다른 사람도 나를 사랑하고 존중하지 않는다. 2. 나 자신을 믿어라. 인생에서 결정을 내릴 때 주저하지 마라. 목표를 설정하고 성공을 확신하는 경우 결정을 내리는 걸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목표를 달성하는데 도움이 되리라는 걸 알기 때문이다. 3. 긍정적인 부분을 강조하라. 물론 실패도 따를 것이다. 하지만 실패했다고 너무 낙심해선 안 된다. 매일 성취하는 것들에 집중하면 성공의 대본은 강력해진다. 자존감은 낮아지기 쉬우므로 끊임없이 자존감을 높이고 강화해야 한다. 말과 행동, 태도, 경험을 통해 자존감을 높일 수 있다. 자존감을 유지하려는 끊임없는 노력도 필요하다. 4. 자신에게 많은 것을 요구하라.
소소한 성공을 거두면 축하해 주어야 한다. 하지만 현실에 안주하기에는 아직 이르다. 소소한 성공을 유인 동기로 삼아 더 큰 성과를 추구하라. 5. 프랑스 철학자 에밀 쿠의 명언을 되뇌어 보라. 나는 날마다 모든 면에서 점점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있다. 내 인생 대본에 있는 부정적인 단어를 긍정적인 단어로 바꾸는 연습을 해야 한다. 절망 대신 희망을, 실패 대신 성공의 말을 잠재의식에 새겨야 한다. 패배 대신 승리를, 걱정 대신 응원을, 무관심 대신 열정을, 증오 대신 사랑에 대한 말을 하라. 모든 부정적인 단어를 자존감을 높이는 단어로 대체하라. 밤이 지나면 낮이 오듯 자연스럽게 자존감과 자신감이 올라가 삶의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다. 오늘보다 내일 더 긍정적인 사람이 되어라.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아무것도 성취할 수 없다. 부정적인 생각에는 생명력이 깃들어 있지 않기 때문에 상황의 악화나 파괴 및 죽음을 불러온다. 부정적인 생각은 성공의 가장 큰 적이다. 남을 깔보거나 힘들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사는 사람들, 일이 잘 안 풀리고 몸이 아프고 돈이 없다고 불평하는 사람은 파괴적이고 부정적인 영향력을 끌어당겨 여태까지 한 모든 노력을 헛수고로 돌아가게 한다. 파괴적인 사고방식과 언어 습관을 가진 사람과 건설적인 사고는 멀어질 수밖에 없다. 부정적인 사고는 긍정적인 에너지와 주파수가 맞지 않아 긍정적인 사건이나 사람을 끌어당기지 못하기 때문이다. 부정적이고 파괴적인 분위기 속에서 창조의 원리는 살아남을 수가 없으며 목표는 갈수록 더 멀어진다. 그래서 부정적인 사람들은 항상 일이 잘 풀리지 않게 되고 하는 일마다 실패하게 된다. 확언을 해도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한다. 망망대해 표류하며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상태에 놓이는 것이다. 부정적인 생각에 빠져 있으면 가지고 있던 희망들이 사라진다. 인생의 독을 타는 꼴이다. 자신감이 추락하여 상황의 주인이 되기는커녕 상황의 피해자로 전락할 것이다. 이 일을 해낼 수 있다는 힘은 자신에 대한 믿음과 자신감에서 나온다. 어떤 일을 시작하려면 먼저 머릿속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해야 한다. 머릿속에서 그 일을 해보고 손에 익었다고 느끼기 전까지는 결코 숙달하지 못할 것이다.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먼저 상상 속으로 그려보지 않으면 실제로도 해낼 수 없다. 상상에서의 성취가 전제되어야 한다. 두려움과 실패하리라는 생각이 너무 많은 사람의 인생을 지배한다. 그래서 도전하지 않아도 되고 장래성도 없는 직업에 안주한다. 평범한 수입을 올리고 남들과 다를 바 없는 삶의 방식을 따르며 최소한으로 직업에 만족하면서 산다. 심지어 건설적이고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떠오를 때도 제안하는 걸 두려워한다. 무슨 소용이 있을까라며 고개를 내저으며 분명히 거절당하리라 생각한다. 긍정적인 태도를 가진 사람은 평범한 삶에 안주하지 않는다. 자신감을 두려움으로 대체한다면 커리어를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이다. 희망적인 태도보다 기분을 좋게 하는 습관은 없다. 일이 잘 풀리고 아프지 않으리라는 믿음, 성공하고 실패하지 않으리라는 믿음, 무슨 일이 일어나도 행복하리라는 믿음은 기분을 고양한다. 즐겁게 일하고 성공과 발전에 도움이 될 만한 관계를 구축하는 데 가장 도움이 되는 태도는 낙관적이고 좋은 일이 일어나리라고 기대하는 것이다. 항상 좋고 행복한 일만이 일어나리라 믿으면서 어떤 상황에서도 비관하거나 낙담하지 않는 것이 핵심이다.
방송계 유명 인사이자 온라인 신문 허핑턴 포스트의 공동 창립자인 아리아나 허핑턴은 그리스 출신이다. 학창시절 그녀는 우연히 잡지에서 캠브리지 대학교 사진을 보고 그곳에 가고 싶다고 가족과 친구들에게 털어놓았다. 하지만 모두 말도 안 되는 소리라며 꿈을 깨라고 했고 아버지는 현실성이 없다고 일축했지만 어머니는 딸과 함께 캠브리지 대학교에 가보기 위해 저가 항공권을 샀다. 딸이 대학교에 다니는 자신의 모습을 더 잘 상상할 수 있도록 말이다. 그렇다고 해서 입학처 관계자를 만난 건 아니다. 그들은 비를 맞으며 캠퍼스를 걸어가면서 아리아나가 이미 캠브리지에 다니고 있다고 상상했다. 3년 후 아리아나는 캠브리지 대학교에 장학생으로 합격했다. 어머니는 항상 새로운 것을 시도해 보라고 자신감을 심어주었고 그로 인해 아리아나는 어렸을 때부터 긍정적인 태도 앞에서는 그 어떤 장애물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걸 깨달았다고 한다. 그 후 몇 년 동안 아리아나는 긍정적인 태도 덕분에 정계와 방송계에서 명성을 떨칠 수 있었다. 그녀는 현재 허핑턴 포스트의 창립자로서 세계의 영향력을 행사한다. 무엇을 하든 어떤 사람이 되고 싶든 항상 좋은 일이 생기리라고 기대하라. 희망을 품고 낙관적인 태도를 지니면 성장하고 능력을 키워나갈 수 있다. 당신은 전반적으로 발전하는 자신의 모습에 놀라게 될 것이다. 부정적인 생각을 긍정적인 생각으로 바꿔야 한다. 부정적인 생각을 하면서 살면 잠재의 시간에 있는 생명력이 힘을 발휘하지 못한다. 이는 물이 나오는 호수의 입구를 막아버리는 것과 다름없다. 잠재의식에 젖어 있는 부정적인 감정은 정신적 육체적인 질병으로 발현된다. 부정적인 태도와 악감정을 버리고 타인과 나를 비판하는 것을 멈추어라. 조화와 건강, 평화, 기쁨, 선이라는 건설적인 생각으로 마음을 채우면 삶이 변화할 것이다. 우주의 원리를 기반으로 건설적인 생각을 하면 마음에 새겨진 모든 부정적인 패턴이 변해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다. 원치 않는 감정을 없애는 가장 이상적인 방법은 대체의 법칙을 실천하는 것이다. 부정적인 사고를 긍정적이고 건설적인 사고로 대체하라. 부정적인 생각이 마음속에 들어왔다면 부정적인 생각과 싸우지 말고 스스로에게 모든 일이 잘 풀리리라고 믿는다 라고 말하라. 빛이 어둠을 없애듯 부정적인 생각도 자취를 감출 것이다. 가끔은 불만이 생기고 화가 날 것이다. 걱정을 하고 다른 사람이 한 말을 곱씹는 등 과거의 사고방식으로 되돌아가려 할 것이다. 이러한 생각이 떠오른다면 멈춰. 잠재의식에 잘못된 인상을 새기지 않을 거야 라고 말하라. 공적인 일이든 사적인 일이든 필요하다면 하루에 100번, 1000번이라도 이렇게 말하라. 매일 직면하는 어려움에 멋지게 대처하는 나의 모습을 그려보라. 프레젠테이션이 잡혀있거나 경영진 회의를 위해 보고서를 준비해야 하거나 생산적인 활동을 할 예정이라면 어떤 말을 할 것인지, 어떻게 말할 것인지,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지 상상해보라. 마음속에서 반복적으로 리허설을 해보라. 그럼 그 모습이 잠재의식 깊숙이 가라앉아 뇌세포에 스며들 것이다. 고객에게 상품을 판매하거나 경영진 앞에서 프레젠테이션을 할 때 잠재의식의 힘을 활용하면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으며 성공할 수 있다. 당신의 두려움에는 실체가 없다. 걱정이나 불안, 분노, 질투, 소심함은 두려움의 초기 증상이다. 이러한 초기 감정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처리하지 못하면 두려움으로 발전한다. 두렵기에 일을 해도 행복하지 않고 효율이 오르지 않는다.
실패할까봐 겁을 먹어서 평범한 삶을 살게 된다. 공포나 불길한 예감에 시달릴 때 하는 일은 효율이 떨어진다. 두려움으로 인해 독창성과 대담함, 용기, 개성이 죽고 모든 정신적인 과정이 약해진다. 위험한 일이 생길 것 같다는 공포를 느낄 때에는 결코 위대한 일을 해낼 수 없다. 두려움은 언제나 나약함과 비겁함의 징표다. 무언가를 두려워할 때 세월은 의미 없이 흘러가고 행복과 포부가 사라지며 커리어에도 위기가 찾아온다. 두려움은 정상적인 정신작용을 억압하고 비상 상황에도 현명하게 행동할 수 없게 만든다. 두려움으로 온몸이 마비되었을 때 명료하고 현명하게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이를 생각했을 때 우울하고 기운이 빠진다면, 실패하리라는 두려움에 휩싸인다면, 가난하고 고통받는 가족의 망령에 시달린다면 내가 끔찍하게 두려워하는 것을 스스로 끌어당기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말을 혼잣말하듯 반복하며 나 자신에게 들려주면 잠재의식은 이 메시지를 점차 받아들이게 된다. 추론 능력이 있는 현재의식이 이 명제를 믿으면 잠재의식도 믿게 된다. 잠재의식은 현재의식이 진정으로 믿는 바를 극대화하여 실현한다. 다른 사람의 말에 흔들리거나 모호한 생각을 하지 마라. 잠재의식은 내가 무엇을 진짜라고 생각하는지 알고 있다. 진실로 무언가를 믿으면 잠재의식의 응답을 받는다. 두렵다고 포기하지 말고 번영하리라는 생각을 계속해서 이어나가라. 희망을 품고 낙관적인 태도를 취하라. 체계적이고 경제적이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사업을 하면 실패하는 경우는 비교적 드물다. 생각을 바꾸면 쉽게 두려움을 없앨 수 있다. 두려움은 우울을 유발하고 감정을 억누르며 목을 조여온다. 두려움에 너무 빠져버리면 긍정적이고 창조적인 태도가 비생산적이고 부정적인 태도로 바뀌어 성취에 치명적인 악영향을 미친다. 특히 습관적으로 두려운 생각을 하면 생명의 근원이 말라버린다. 한편 자기확신은 두려움을 대체하고 몸과 두뇌의 두려움과 정반대되는 영향을 미친다. 동시에 자연의 문을 열고 세포에 풍요로운 생명을 주며 지적 능력을 키운다. 두려움은 상상력에 끔찍한 악영향을 미쳐 모든 종류의 나쁜 일을 상상하게 한다. 자기확신은 두려움의 완벽한 해독제다. 두려움이 어둠과 그림자만을 본다면 자기확신은 희망과 구름 뒤에 가려진 태양을 보기 때문이다. 두려움이 안 좋은 결말과 최악의 상황만을 바라본다면 자기확신은 긍정적인 결말과 최고의 상황만을 예상한다. 두려움은 비관적이고 자기확신은 낙관적이다. 두려움은 언제나 실패하리라고 예측한다면 자기확신은 성공하리라고 예측한다. 자기확신이 마음을 지배할 때 가난해지거나 실패하리라는 두려움은 마음을 비집고 들어올 수 없다. 의심은 존재할 수도 없다. 자기확신으로 역경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이다. 여기까지 조셉 머피의 성공의 연금술 읽어드렸습니다. 우리는 내 인생의 주인공이자 내 인생의 시나리오를 쓰는 작가입니다. 어떤 인생을 써내려갈지는 내가 결정할 수 있습니다.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바꾸는 자기확신의 힘 역시 나에게 있습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